여러분의 집에는 어떤 종류의 그림이 있으신가요? 풍수에 관심이 있는 신분들도 아마도 어딘가에 그림을 두거나 풍수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소수 정도는 벽에 있는 그림을 소유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기의 있는 그림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긍정적인 참여를 끌어올리고 재물운을 찾아서 큰 지지자들을 끌어들이는 그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여러분의 집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올 수 있는 그림들에 대해 소개하고 싶습니다. 거대 용량의 예술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직 이런 그림이 없다면 저렴한 가격에라도 한 점 구매해서 아예 새로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콘텐츠를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풍수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오는 그림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그림은 나무가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부유함과 성장을 상징하며 고결한 마음과 궁극적인 힘을 키우는 것은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림 속의 나무는 규칙적으로 건강하고 왕성하게 행동해야 하며 병든 나무나 죽어가는 모습, 외적으로 보이는 나무는 피해야 합니다. 특히 산과 같은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한 나무 그림은 집안의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런 그림은 아이들의 방이나 거실에 걸기에 매우 적합하지만 주방이나 안방에는 걸기에 적합하지 않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수험생이나 취업준비생이 있는 가정, 특히 이 그림이 매우 좋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자녀의 방에 이 나무 그림을 두는 것을 힘껏 추천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그림은 푸르른 들판이나 울창한 산을 배경으로 한 그림입니다. 이러한 그림은 가정의 안녕과 부자를 상징하며 가정 내에 있는 경우 그 공간의 안정감과 부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는 것이나 어두운 그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풍경은 가정의 짐을 맡기고 몰락을 나눌 수 있는 상징으로 인해 힘이 듭니다. 해가 빛나는 들판이나 산이 그림은 가정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그림에는 햇살이 반짝이는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가정의 부흥과 부자를 의미합니다. 쉽게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해가 뜰 때의 찬란함은 가정의 부흥을, 해가 저물어가는 노을은 가정의 엄마를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물이 그려진 그림은 풍수에서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간주됩니다. 물은 그 강함과 풍부함을 더해주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건 적합합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강, 조용한 호수, 그리고 넓은 바다까지 다양한 물의 형태가 그림에 담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림은 오랜 시간 동안 부와 재산을 상징해 왔으며 심지어 꿈에서 물을 보는 것도 재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통적인 해석과 연결됩니다. 물을 상징하는 한자에는 돈과 지혜를 의미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물을 주제로 한 그림은 부와 지혜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이 계속해서 흐르고 움직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이 한 곳에 정체되어 막히게 되면 그것은 결국 부패하고 가치가 없게 됩니다. 이 때문에 물이 흐르는 모습, 특히 작은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모습이나 웅장한 폭포의 거대한 흐름을 담은 그림이 이상적입니다. 이러한 그림에서 물이 매우 맑게 표현될수록 풍수학적으로 더욱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물의 흐름이 느껴져야 하며 아무리 큰 강이나 호수라도 흐름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그림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그림은 해바라기와 모란이 그려진 그림입니다. 모란 또는 모단이라고도 불리는 이 식물은 불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식물로 우리 선조들도 집안 곳곳에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을 정도로 풍수적 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해바라기 그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해바라기의 화려한 노란색이 부와 금을 상징하고 이 식물이 하늘을 우러러보는 자세에서 자신감을 상징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해바라기 꽃봉오리가 태양을 향해 있는 것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식물이나 그림에서 식물의 크기가 지나치게 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큰 식물은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길을 압도해 버릴 수 있으므로 적절한 크기의 밝고 아름다운 그림을 선택하여 집안에 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그림은 집안의 분위기를 밝게 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그림은 과일이 풍성하게 그려진 그림입니다. 특히 바구니에 담긴 과일이 아닌 나무에 달려있는 상태의 과일을 그린 그림이 더욱 좋습니다. 이런 그림은 가족 간의 사랑과 화합을 상징하며 가정의 행복과 풍요를 가져다 줍니다. 전 세계적으로 과일 그림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작품은 많지 않지만 특히 사과가 그려진 그림은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과 번영을 의미하는 중요한 상징으로 인식됩니다. 이는 서양 신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통 풍수지리에서도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후손의 번영을 기원하며 집안에 이런 그림을 하나 정도 소유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놓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는 현관이나 복도이며 거실에 두어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점은 용이나 호랑이, 거북이와 같은 그림을 모든 집안에 걸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러한 그림들이 가진 강렬한 기운이 때때로 사람의 기운을 압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림에는 각 동물마다 강한 기운이 있으며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우리 조상들은 왕을 호랑이나 용과 같이 기운이 강한 동물과 연관지어 말하곤 했습니다. 이는 국가의 운명을 책임질 만큼 강한 기운을 가진 사람이나 대기업이나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에게 어울리는 그림입니다. 반면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집에는 이러한 그림을 걸기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를 위해 혹은 선물로 받은 강한 기운의 그림들이 있다면 이런 그림들은 잘 관리하여 기운이 너무 강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만약 강한 기운의 그림이 걸려 있다면 잘 포장하여 창고에 보관하시거나 크게 비싼 가치가 없다면 빠른 시내에 처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조치는 가정에 불필요한 기운의 압박을 방지하고 더욱 평화롭고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이 유익한 내용을 구독과 공유를 통해 좋은 에너지를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